결혼식장은 꽃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흰 장미로 길게 장식된 버질로드를 신랑과 신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올 때 하객들의 박수는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신랑의 어머니 이화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벅참과 안도가 뒤섞여 가슴이 한번 크게 울렸다. 혼자가 된 지 벌써 8회. 고단했던 계절이 한 장 한 장 책장처럼 넘어가다가 오늘에서야 조용히 덮이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시선의 끝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신부의 아버지 박정호. 단정한 넥타이, 곱게 다린 양복, 미소를 지으려다 조심스레 접어넣은 표정.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이화자는 당황했다. 우린 사돈인데?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지만 눈길은 쉽게 떼지지 않았다. 잠깐의 마주봄, 그리고 붉어진 눈가를 스스로 탓하는 듯 고개를 약간 돌려 관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아이들의 날. 자신의 마음은 의자 깊숙이 넣어두자고 다짐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화자는 접시에 작은 전을 올리다 문득 맞은편에 선 박정호를 보았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길고도 조용한 이해가 들어있었다. 이화자는 웃었다. 사돈도요. 이제 가족이 되었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묘하게 따뜻한 바람이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음은 놀라고 몸은 모르는 척 웃었다. 결혼식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은 집안 분위기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명절 때는 두 집이 한 번 더 붐볐고 주말이면 젊은 부부가 다녀간다고 예고하는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화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주말에 약속이 생겨서요. 혹시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내가 데려갈게. 희한하게도 그날 박정호 역시 같은 부탁을 받았다. 아버지,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혹시 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데려올게. 그리고 두 사람은 며느리 집 앞에서 마주쳤다. 포대기와 기저귀 가방, 작은 장난감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갈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말이 나왔다. 그날 공원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손주는 작은 발로 잔디 위를 쿵쿵 밟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같이요. 아이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두 사람이 양손을 잡아주는 일이라는 걸 아는 듯했다. 그 순간 이화자는 아주 오래된 시간을 떠올렸다. 어린 아들을 처음 걸음마 시키던 날 손을 쥐던 그 온기. 박정호도 비슷한 기억을 떠올렸는지 아이 발 뒤꿈치에 조심스레 발을 맞추며 속삭였다. 천천히, 천천히. 그날 이후로 아이를 핑계로 한 만남이 조금씩 잦아졌다. 도서관 유아실에서 그림책을 빌리고 과일 가게에서 껍질이 얇은 귤을 고르고 놀이터 모래밭에서 작은 성을 함께 만들었다. 아이가 낮잠에 들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깐의 휴식을 나눴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조용히 감은 눈꺼풀 아래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나른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느슨해졌다. 어느 토요일 이화자는 문득 제안을 꺼냈다. 애가 요즘 동물 좋아하잖아요. 수족관 같이 가볼까요? 박정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좋죠. 아이도 좋아할 겁니다. 수족관의 유리벽 너머로 푸른 물길이 천천히 흘렀다.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움직일 때마다 아이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와! 그 감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메워주었다. 박정호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해파리 터널을 걸을 때 이화자는 모르게 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 장면을 누가 찍어준다면 한 장의 오래가는 사진처럼 남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아이를 집에 돌려주고 난 뒤 이화자는 방에서 오래 접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젊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차례차례 나왔다. 그때의 자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빠르게 걸었고 자주 웃었고 종종 토라졌다. 사진을 몇 장 넘기다 말고 이화자는 조심스레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반듯하게 정리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어지럽지는 않았다. 행복해도 될까? 작은 목소리가 고요하게 흘렀다. 조금 더 용기를 내봐도 좋을까 싶어서 이화자는 어느 날 영화를 제안했다. 아이 낮잠 시간에요. 근처 예술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애 먼저 재우고 2시간쯤 잠깐.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며 먼저 재우죠. 계획은 꽤 순조로웠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논 뒤 금세 눈이 감겼고 두 사람은 조용히 소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다. 걸음을 죽이며 문을 닫을 때 무언가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어버렸다. 어쩌면 그 웃음이 이미 대답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같다는 확인. 영화관의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화면이 켜졌다. 영화는 사랑과 상실을 다루고 있었다. 젊은 날의 꿈과 놓아보낸 것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이화자는 옆자리의 조용한 호흡을 느꼈다. 박정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가 가라앉는 리듬. 손등 위로 떨어진 화면의 빛이 느리게 흘렀다. 영화가 중반을 지나던 즈음 앞줄에서 어느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좌석으로 이동했다. 익숙한 옆얼굴이었다. 교회에서 몇 번 보았던 지인.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조금 더 등받이에 붙였다. 숨이 자연스레 얕아졌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조용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화면을 보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숨기려는 마음, 들킬 뻔한 아찔함,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간격이 더 가깝게 붙은 사실. 극장을 나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운터에서 진한 드립 커피와 따뜻한 차를 주문해 자리에 앉았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옛날 팝송이 잔잔하게 흘렀다. 한때 이 노래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안부 전화를 하고 아이 숙제를 봐주던 시절이 있었더랬다. 그 노래를 누군가와 함께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밤이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박정호가 말했다. 저도요. 이화자가 답했다. 한 문장씩 길게 느리지도 짧게 끊지도 않고 두 사람은 말보다 눈치를 더 많이 건네는 방법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었다. 며칠 뒤에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조그만 한식집이었다. 반찬은 소담했고 국물은 진했다. 함께 전골을 건져 먹으며 서로의 식성을 알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친밀했다. 파를 많이 넣어도 괜찮은지, 매운 고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밥은 꼬들한 걸 좋아하는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신랑 부부가 들어왔다. 시간이 훌쩍 멈춘 듯 조용했다. 젓가락 끝에서 국물 한 방울이 미끄러졌다. 이화자와 박정호는 동시에 일어나 웃었다.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세상이 참 좁다. 이화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박정호도 자연스럽게 덧붙였다. 손주 얘기하다 보니 저녁까지 같이 했습니다. 반갑네. 젊은 부부는 잠깐 서로를 보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잠깐의 정적은 종지부를 찍은 종소리처럼 곧 흘러갔다. 오히려 그날은 넷이 모여 차를 한 잔 더 마셨고 각자 오늘의 가벼운 에피소드를 나누다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 이화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어서 또 물었다. 행복을 미루는 데엔 언제까지 이유가 필요할까? 어느 늦여름 오후 소나기가 왔다. 예보보다 조금 더 세찬 비였다. 두 사람은 작은 우산을 함께 썼다. 비가 골목의 모서리를 하나씩 둥글리며 흘렀다. 발끝은 천천히 물을 건넜고 우산 끝에서 맑은 물이 떨어졌다. 때로는요, 이화자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는 법도, 기대는 법도. 박정호는 잠시 우산을 한쪽으로 기울여 그녀의 어깨까지 충분히 가리게 했다. 그런 날이 있죠. 나도 그래요. 그 짧은 대화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서로의 고백이었다. 비가 그친 뒤 공기에는 흙냄새가 났다. 길가의 나무 잎들이 물기를 한껏 머금고 반짝였다. 비 온 뒤의 거리는 처음 보는 곳처럼 새로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 반짝임을 잠깐 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늦었다는 생각도 지나쳤다는 후회도 모두 비에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 즈음 작은 해프닝이 하나 더 있었다. 박정호가 그날의 감사 인사를 전하려다 메시지를 잘못 보낸 일이었다. 오늘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며느리에게 가버린 것이다. 곧바로 실수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뒤따랐고 이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는 답이 날아왔다. 그 이모티콘의 웃음이 어쩐지 많은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한동안 뒤집어 놓고 바라보던 박정호는 작은 한숨과 함께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어쩌지 못했다. 그리고 이화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면 웃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에서 긴장이 아니라 이상한 평화가 들렸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만남에도 색이 짙어졌다. 아이와 함께 낙엽을 밟고 밤을 까고 길게 그림자가 드리운 산책로를 걸었다. 어느 날 이화자는 자신의 남편 사진을 꺼내 이야기했다. 이 사람요, 말수가 적었어요. 대신 손이 따뜻했죠. 겨울이면 늘 내 장갑부터 챙겨줬어요. 박정호도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은 늘 집 앞 화단에 꽃을 심었어요. 해마다 색을 바꾸었죠. 이제는 내 손으로 물을 주는데 아직도 어디에 어떤 꽃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를 서로의 앞에 조심스레 펼쳐놓았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은 슬픔을 나누고 자리를 조금 비워 새 것이 들어오게 하는 행위일지도 몰랐다. 결정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저녁 이화자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대신 마음을 담아 차분히 읽히기를 바랐다. 엄마가 요즘 자주 웃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 이유는 네가 짐작하는 그분 때문이란다. 네가 행복하니 엄마도 행복해진 줄 알았는데 엄마는 또 다른 행복을 알게 되었어. 늦은 나이에도 마음이 뛰는 순간이 있더구나. 놀랍고 고맙다. 박정호도 딸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내 엄마를 사랑했던 만큼 누군가를 다시 존중하고 아끼고 싶다.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웃게 하고 싶다. 마주 앉은 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비로소 자신들에게도 듣기 원하는 선포였다. 숨지 않는 관계, 떳떳한 마음,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 막상 말을 꺼내자 젊은 부부는 놀라지 않았다. 잠깐 눈을 마주치더니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사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화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요즘 환해지셔서요. 그게 참 좋았어요. 신랑도 웃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길어지고 밖에 나갈 때 모자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아빠 방식의 설렘인가 봐요. 그 말에 모두 웃었다. 긴장이 풀리고 누군가는 눈가를 쓱 훔쳤다. 둘은 손등을 가볍게 맞잡았다. 그 손길에는 이제 숨길 게 없었다. 그리고 준비는 자연스레 시작되었다. 핑계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모두가 기꺼이 참여하는 잔치. 가족은 날짜를 골랐다. 두 사람의 환갑을 맞추어 조용한 웨딩 세레모니를 하기로. 드레스를 입을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을지 서로 고민하다 결국 두 벌을 입기로 했다. 시작은 한복으로, 끝은 간단한 화이트 드레스로. 별것 아닌 것 같은 결정 하나에도 작은 설렘이 배어났다. 신랑과 신부였던 아이들은 이번엔 사회자로 나섰다. 손주는 장미 꽃바구니를 들고 맨 앞줄에서 대기했다. 사진가를 부르자는 의견은 모두가 찬성했다. 오래 남겨야 할 표정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각 테이블에는 작은 꽃병이 놓였다. 가벼운 허브향이 공기 위로 떠올랐다. 가족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자리를 채웠다. 사회를 맡은 아들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닙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님, 환갑 그리고 사랑. 모두 함께 축하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깊었다. 울림은 오래갔다. 이화자는 한복 치마를 살짝 쓸어내리며 일어섰다. 연단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오늘 여기 서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살아보니 미루는 이유는 늘 있었고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늘 있었죠. 그런데요, 행복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오더라고요. 맛있는 국이 보글보글 끓을 때처럼요. 수저를 드는 순간이 필요하더군요. 모두가 웃었다. 박정호도 일어서서 마이크를 받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어른으로, 또 한 번 아이로 만들고 누군가의 벗으로 만들어준 모든 날들에
촉촉한 웃음이 따라왔다. 손주는 작은 발걸음으로 앞에 나와 장미 꽃바구니를 두 사람에게 건넸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꽃잎이 햇빛을 받은 듯 환하게 빛났다. 음악이 조금 커졌다. 누군가가 제안했다. 한 곡 추시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발을 가볍게 옮겼다. 리듬은 느리고 각도는 소박했지만 그 모든 동작은 정확히 그들을 닮아 있었다. 참는 법을 오래 배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누는 법을 배우는 춤. 넘어지면 부축해주고 멈추면 기다려주고 다시 시작하면 웃어주는 춤. 식이 끝나고 케이크에 초가 켜졌다. 환갑의 숫자가 빛났다. 모두가 큰 소리로 셋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촛불은 한 번에 꺼지지 않았다. 두 번째 숨에서 꺼졌다. 그 작은 걸림조차 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리한테 딱 맞네. 이화자가 말했다. 큰 바람 말고 작은 숨 두 번이면 충분해. 박정호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다시 쳤다. 박수 안에는 축복, 응원, 안도, 그리고 아주 작은 질투까지 섞여 있었다. 잘 늙는 법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실물로 보여주는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다. 식이 잦아들 즈음 이화자는 한쪽 구석 창가에 섰다. 저녁 햇살이 창틀에 길게 걸려 있었다. 이 시간쯤이면 예전에 혼자 국을 데우고 TV 볼륨을 아주 작게 줄이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 시절과 오늘의 사이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장면들 뿐이었다. 공원 벤치, 젖은 우산, 유리병 너머 해파리, 아이의 손등의 체온, 잘못 보낸 메시지, 식당의 전골 냄새.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오늘을 만든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행복이란 아마 큰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물을 조금씩 주는 작은 화분 같은 것일지 모른다고. 누가 떠난 자리 옆에 새롭게 놓인 화분. 물을 줄 사람이 둘이라면 더 자주 잎이 빛나겠지. 문득 옆에서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창밖이 예쁘네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좋은 장면들을 많이 모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모읍시다. 급하게 말고.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단정한 침묵이 놓였다. 오래 함께 지내려면 필요한 건 화려한 말보다 이런 침묵일 것이다. 무게를 나눠드는 방식, 기꺼이 쉬어주는 배려,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뒷모습.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로 위 가로등들이 길게 늘어섰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 사이로 오늘의 웃음이 되감기듯 지나갔다. 손주의 환한 얼굴, 아이들의 장난스런 축하, 겹겹이 쌓인 박수의 소리.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이마를 스쳤다. 예전과 같은 집인데 다른 집 같았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저녁. 이화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오늘 고마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호흡을 들었다. 그 침묵도 대화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코를 골던 밤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젊은 날의 작은 다툼과 금세 풀리던 화해, 약속도 없이 함께 걷던 골목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자리와 모양을 조금 바꿔 앉았다. 그 옆에 새로운 기억이 조용히 놓였다. 젖은 우산, 극장 의자, 수족관 불빛. 이화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 잘하고 있구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답했다. 응. 잘하고 있어.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살아있는 바람. 겨울이 지나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날씨를 바꾸진 않겠지만 내일의 표정을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서로를 바라보며 밥 먹는 얼굴, 손주를 업어주며 어깨를 낮추는 자세, 길을 건널 때 잠시 손등을 포개는 습관. 그런 것들이 날씨보다 더 분명한 계절을 만든다. 다음 주말에도 아이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화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데려오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곧장 전화가 울렸다. 박정호였다. 혹시 이번에는 과학관 어때요? 아이가 별 좋아한대요. 좋죠. 그녀가 말했다. 점심은 도시락 싸갈게요.
김밥은 내가, 삶은 달걀은 당신이.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이 짧게 번졌다. 그 웃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웃음처럼 편안했다. 이화자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거창한 계획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음 주말 약속의 다른 말일지도 모른다고. 밤이 더 깊어졌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더 잘 들리는 것들이 있었다. 자신의 심장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다짐. 숨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오늘도 잘 늙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배움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침이 오면 다시 바쁘게 하루가 시작되겠지. 빵을 굽고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사소한 의식들. 그중 어디쯤에서 그녀는 아마 휴대폰을 들어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잘 잤나요? 그리고 답장이 올 것이다. 네. 오늘도 우리 천천히. 그런 문장들이 쌓여서 언젠가 다시 한 번의 잔치가 열릴지 모른다. 환갑을 지나도 칠순을 지나도 사람들은 그 잔치를 뭐라고 부를까? 이름이야 뭐든 좋다. 중요한 건 오늘의 표정, 내일의 걸음, 그리고 사이사이 놓인 작은 웃음들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은 사랑을 오래 배우는 일이다. 늦게 배운 사람은 천천히 익히고 오래 기억한다. 두 사람은 이제 아는 것 같았다. 서로의 손등에 남은 온기를 참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손주가 자라 자신의 결혼식을 올릴 때쯤 오늘의 사진이 앨범 속에서 빛나고 있을 거라는 걸. 그 사진을 다시 펼쳐보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 그 두 분 참 예뻤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덧붙일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밤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창문 밖 가로등이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은 집의 모서리를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다. 우연처럼 보였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서로를 향해 꾸준히 다가가는 예고편이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화자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했다.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고마워요. 내일도 천천히. 그리고 깊고 단단한 잠이 오래 미뤘던 평화처럼 조용히 내려앉았다.